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134쪽. 자, 집합 두 개가 있네. 자, 두 집합 A는 2랑 4를 가지고 있어. 자, 134쪽이야. 자, B는 X바, 기억나지? 조건 제시법. X바 있으면 바 왼쪽에 X가 원소들인데 그 X들이 뭐냐? 12의 양의 약수래. 자, 그럼 써봐. B 안에 뭐뭐 들어가야 돼? 1, 2, 3, 4, 6, 12 들어가야 되지. 써봐.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 써져 있는지 볼게. 자, 2랑 4가 X의 부분 집합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2랑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X는 현재 2랑 4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자, 여기 이 A라는 집합을 내가 여기다 쓰면 A 안에는 2랑 4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걔가 X의 부분 집합이니까 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그러면 현재 X 안에는 2랑 4는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맞지? 자, 그러고 나서 내가 B 써볼게. 자, X가 B 안에 들어간대. 자, 그러면 B는 이렇게 생겼잖아. 됐어?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10번 문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들어가야 할 것,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이런 걸 너네가 구분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X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건 2랑 4지. 그러면 2랑 4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관한 경우의 수 발생이 없지. 2랑 4는 없어. 그럼 2랑 4는 무시. 자, 얘랑 얘는 일단 제껴. 자, 근데 얘가 요거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얘는 1을 가져도 상관없지. 1을 가져도 부분 집합 될 수 있잖아. 3도 상관없지. 6하고 12도 상관없지. 그러면 1, 3, 6, 12는 이렇게 4개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어디? X 안에다가. 그럼 우리 아까 했던 대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는 경우의 수 2개 발생시키잖아. 근데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자,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4승계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자, 대충 정리를 해주시고 자, 여기 밑에 한번 살짝 풀어봐. 자, 그 다음 내용 확인할 건데. 자, 그래서 지금 배우면서 알겠지만 여기는 방금 했던 파트들 거기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가 힘들어. 딱 하나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부분 집합의 개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1분 있다가 이제 한번 해볼게. 자, 문제 좀 풀 시간은 마지막 시간에 내가 좀 줄 거고 이번 시간 좀 진도 좀 나갈게.
자, 138쪽으로 가자. 자, 너네가 항상 새로운 숫자 체계를 배우면 어떻게 연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어.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초등학교 때 자연수의 개념 이런 거 도입하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걔네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배웠지. 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정수, 유리수, 실수 확장하면서 중학교 때 마지막 실수 파트에 가서 이제 루트가 등장했을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떻게 할 건지 너네가 배웠어. 자, 그러면 그런 걸 또 배운 적이 있냐? 공통수학 1에서 배웠어. 거기서 어떤 숫자 체계 등장해? 복소수 등장하지. 거기서 너네가 또 어떻게 연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배웠다면 이 집합에도 연산이라는 게 있어. 마치 숫자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듯이 이 집합은 뭔가 어떤 집단의 개념인데 이 집단들 가지고 저런 연산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너네가 필요한 게 뭐냐? 집합이 2개 내지는 3개의 집합이 있다고 치자. 자, 보통 일반적으로 2개가 등장하거든? 자, 2개가 등장하는데 내가 그냥 이해를 위해서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일단 항상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U가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자, U 먼저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딱 그리는 거야. 자, 이러면 여기는 전체 집합이야. 자, 전체 집합이라 불러. 좀 이따가 하긴 할 거야. 근데 미리 내가 보여줄게. 자,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모든 애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특정 이제 문장에서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선덕중 학교를 전체 집합이라고 해볼게. 그럼 선덕중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 전체 집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저 지금 네모난 게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저 안에 선덕중 학생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됐어? 자, 근데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 남학생을 하나의 집합으로 하나 이렇게 해볼게. 자, 남학생.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내가 저기 그린 그림에서 요 안에는 남학생이 다 들어가는 거고 선덕중학교라고 내가 여기를 그 명칭을 해놨으니까 거기 요 안에 선덕중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남학생들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가? 여학생들이 들어가겠지? 맞지? 자, 근데 이렇게 내가 한번 써볼게. 자, 내가 이렇게 안경이랑 써볼게. 자, 이거는 안경을 낀 애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안경을 낀 애들만 따로 모을 건데 그럼 너는 잘 생각해봐. 안경을 낀 학생들 중에 남학생도 있을 거고 여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봐봐. 겹치는 부위가 발생하지.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체크하는 여기는 남학생인데 안경을 끼고 있는 애들이 들어가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는 남학생인데 안경을 안 낀 애들이 들어가겠지. 저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자, 여기는 어떤 애들이 올까? 안경은 껴야 되지. 안경 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누가 오는 거야? 여학생이 들어가는 거지. 안경을 낀 여학생.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체크해볼까? 자, 마지막 제일 바깥에는 남학생이어도 안 되고 안경을 껴도 안 돼. 그러면 안경을 안 낀 여학생들이 저 보라색깔 파트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제일 많이 그리게 될 거거든? 자, 일단 나중에 되게 중요해지는 얘기긴 한데 너네 지금 이 그림 안에는 전체 영역이라고 표현해볼게. 영역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 체크한 게 4개지.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는 너네가 4가지 집단을 분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드릴게. 4개의 영역이 존재해. 자, 그러면 정확히 너네는 남학생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어. 저 영역 안에서는 안경을 꼈냐 안 꼈냐를 구분할 수 있어. 알겠지? 다른 건 구분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학년, 2학년, 3학년 물어보면 저기선 너네가 알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야. 너네한테 여기 파트를 얘기하고 싶어. 여기 파트를 얘기하고 싶어. 여기 파트를 얘기하고 싶어. 아니면 요거 전부 다를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뭔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 새로운 연산 체계를 오늘 배울 거야. 알겠지? 자, 가볼게. 자,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자, 합집합이라는 거야. 자, 벌써 단어에서부터 뭐 하라는 건지 대충 느낌이 오지. 자, 합집합. 자, 말 그대로 이거는 뭐 따로 개념을 써줄 게 없다. 그냥 합하는 거야. 집합을. 자,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여기는 전에 얘기했던 벤 다이어그램을 도입할게. 자, 벤 다이어그램 내가 위에도 그린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 자, 이제는 그냥 문자로 이렇게 써드릴게. 자, A 집합과 B 집합이 있다고 치자. 자, 약속이야. 덧셈을 저렇게 더하기라고 문양을 쓰듯이 합집합도 문양을 배울 건데 그 문양을 받아들여주면 돼. 자, 우리가 A 집합하고 B 집합을 합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위로 치면 남학생 전부 나랑 안경 낀 학생들을 다 합하고 싶어. 그러면 A라고 쓰고 요렇게 써. U 모양으로. 자, 이거는 약속이다. 요렇게 씁시다라고. 자, 이 U랑 달라. 이거는 전체 집합 U에 해당하는 거라 나중에 내가 쓸 때 U 모양을 내가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U 모양이긴 한데 위에 뭐 달려있는 거 없어. 자,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A 또는 B가 되고 지금은 안 중요해. 나중에 명제 들어가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 돼. 명제에서는 계속 문장을 배우거든. 숫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부터 받아들이면 된다. A 합집합 B 이런 이제 기호가 등장하면 너네는 여기 영역을 얘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돼. 내가 색칠로 표현해 줄게. 오늘은. 자, 그러면 위에서 남학생과 안경을 합집합하세요라고 하면 남학생들 전부 다 안경 낀 학생들 전부 다 알겠지? 그러면 안경을 안 낀 여학생들만 제외가 되겠지?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일단 합집합 배웠어. 자, 별거 없지?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야. 자, 교가 교차한다 느낌. 그래서 겹치는 느낌이거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 N 모양 있지. U를 거꾸로 뒤집은 거.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 자,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문장까지 써드리겠습니다. A 그리고 B. A 이고 B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이고 B. 자, 그럼 문장 그대로 넣어볼까? 왼쪽에서 내가 남학생 안경 쓴 저기에다가 내 문장 그대로 넣어볼게. 남학생 그리고 안경이지. 남학생이고 안경이야. 그럼 남학생인데 안경을 껴야 되는 애들. 아까 내가 체크한 것 중에 어디 얘기하는 거겠어? 분홍색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 내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드리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B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A 교집합 B를 너네한테 표시하세요라고 하면 두 개가 겹치는 부분. 이렇게 일단 색칠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교집합이야.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교집합이라는 게 두 개의 조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풀 때 기준이 되는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합집합은 뭔가 느낌 봐도 알겠지만 다 뭉뚱그리는 거잖아. 근데 교집합은 저 4개 영역 중에서도 딱 저 중간에 있는 딱 저기만 딱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산은 아니야. 자, 연산은 아닌데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표현이 있어. 너네 숫자에서 서로소라고 하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개의 숫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자, 나 방금 뭐라 했어? 숫자 사이의 관계라고 했어. 서로소는 두 개의 숫자 사이의 관계야. 그러면 집합에서도 똑같아. 두 개 집합 사이의 관계야. 근데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것처럼 집합들끼리도 서로소다라고 하면 뭔가 공통된 게 없다 이런 느낌을 너네가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자, A 교집합 B. 자, 이렇게 써드릴게. A 교집합 B.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방금 위에서 배운 것처럼 겹치는 거지. 겹치는 게 공약수라고 생각해봐. 그게 없으면, 그게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서로소야. 그러니까 A와 B가 겹치는 게 전혀 없는 상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만약 혼덕 중에 남학생인데 안경 낀 애가 아무도 없으면 남학생하고 안경 낀 학생이 겹치는 부분이 없겠지. 그러면 그거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자, 어렵지 않아. A를 그리는데 자, 겹치는 게 없을 거면 B를 요렇게 동떨어져서 그려주시면 요 상태 자체가 서로소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 서로소라는 단어는 너네가 문제 풀 때는 별로 뭐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문제 풀 때는 그냥 이 식을 줄 거야 아마.
교집합 B.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 이런 느낌. 됐지? 자, 됐지? 자, 단어들 계속 나오니까 배워보자. 자, 그 다음 4번. 조금 순서를 바꿀 거야. 자, 4번은 아까 얘기한 전체 집합. 자, 얘는 쓸 때 이렇게 쓴다. 자, 그냥 구분을 위해서 합집합하고. 자, 원래 그냥 U 이렇게 쓰는 거긴 해. 자, 전체 집합은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아. 모든 집합이 포함되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네한테 뭔가 던져줄 때 그냥 가장 큰 영역을 딱 던져주는 건데 그 안에서 뭔가 집합들을 만드는 거야. 아까 내가 미리 던져준 영역이 뭐야? 선덕중학교라고 내가 했지. 그럼 선덕중학교라는 그런 영역을 너네한테 던져주면 그 영역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뭐 남학생이냐 안경이냐 뭐 국어를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개념을 따로 쓸 게 없고 그냥 이런 문자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돼. 자, 5번. 여집합이야. 자, 여집합은 어떻게 쓰냐면 지수랑 비슷해. 자, A를 먼저 써. 근데 얘는 두 집합 사이의 연산이 아니다. 연산이 아니고 쓸 때 어떻게 쓰냐면 A, C 이렇게 써. 자, C를 지수에 올리면 돼. 그럼 여집합이야. 그러면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여집합 이렇게 불러. 자,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 갈게. 자, 여기 지금 내가 문장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음 단원에 명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집합 기호들이 다 문장으로 바뀌어서 이제 배우게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자, 얘는 부를 때 A가 아닌 이렇게 불러. A가 아닌. 자, 얘는 전체 집합을 좀 그릴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안에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집합 하나만 있어. 자, A 하나만 보는 거라 했어. B 필요 없다. 얘는. 자, 근데 너네한테 이렇게 표현이 써져 있어. A 여집합.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저렇게 그려져 있으면 A가 안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A니까 A가 아닌 여기 바깥 부분을 표현하는 게 저 여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어렵지 않지? 자, 지금 계속 사칙 연산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집합이야. 우리 합집합 배웠으니까 차집합도 배우겠지? 자, 차집합이 원래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거랑 조금 달라서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근데 어쨌든 표현은 이렇게 표현한다. 차, 빼기잖아. 얘는 빼기로 표현해 또. A 빼기 B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러면 A에서 B를 뺀다는 느낌인데 숫자랑 좀 다른 게 있어. 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그림에서 볼 거고. 자, 요렇게 좀 표현할게. A이고 B가 아닌이라고 표현해볼게. 자, 나중에 명제에서 또 중요해지는 얘기. 자,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A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 근데 B를 걷어내는 느낌이야. 그럼 B가 아니어야 되지. 자, 그림으로 표현해볼게. 자, A가 있고 자, B가 있어. 자, A가 있고 B가 있어. 자, 근데 A에서 B를 빼내? 그럼 이런 느낌이야. 일단 A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거든. 근데 여기서 B를 빼내는 거니까 근데 그 어때? 여기가 원래 A 시작점인데 B를 뺀다고 하면 요 부분은 뭐 뺄 게 없지. 그러니까 요 부분은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A에서 B에 있는 부분이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이지. 요 부분만 날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남겠지. 이게 A 차집합 B, A 빼기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빼기라고 안 부르고 차집합이라고 부른다. A 차집합 B. 그럼 느낌 알겠어? 주황 색깔로 내가 색칠한 게 A이긴 한데 B는 아니지. 이런 느낌이야. 됐나? 야, 그럼 반대로 해볼게. B 차집합 A. 그러면 B에서 A 빼는 거지. 그럼 어디 부분이겠어? 요 부분만 남겠네. 요 부분에 색칠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연산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좀 하자. 이거 너무 중요해서.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별표 뭐 5개. 뭐 시험에 안 나올 수 없어. 시험에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자, A 차집합 B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자, 나중에 이것도 명제 가서 문장을 배우고 나면 되게 쉬워지긴 하는데 미리 한번 해보자. 자, 문장을 보고 집합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너네가 나중에 많이 해야 돼. 내가 여기 문장 위에 써놓은 게 A이고 B가 아니라 했지. 그럼 내가 저거를 지금부터 한번 이제 집합으로 표현해볼게. A 이고가 뭐야? 이거지. 교집합. 그리고가 교집합이라 했잖아. 그러면 A 이고면 A 교집합이야. 됐어?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라 돼 있어? B가 아닌이지. 아까 아닌 배웠지. B가 아닌이야. 그러면 거기 쓰이는 게 B가 아닌 C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A 차집합 B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쓰면서 들어. 실제로 너네가 문제 풀 때 A 차집합 B가 등장했을 때 문제에서 연산을 이거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어. 전부 다 이게 나오면 나중에 너네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자, 이것도 실제로 이게 왜 주황색 영역이 되는지 한번 그림에서 한번 보자. A랑 B가 아닌 거랑 겹치는 거지. 야, A 생각해봐. A는 여기야. 자, 요 왼쪽에 있는 거 요 영역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B 여집합은 B 바깥쪽이지. B 바깥이면 여기가 포함된단 말이지. 그러면 A랑 B 바깥에 있는 거랑 겹치는 부분을 물어보면 여기밖에 안 남겠지. 그래서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근데 나중에 복잡한 연산할 때 내가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니까 뭐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자, 몰라도 상관이 없고. 자, 넘어가서 141쪽에 336, 7, 8번까지만 풀어봐. 336, 7, 8. 141쪽에 336, 7, 8. 그림 그리지 마. 그림 그리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고 풀어. (36번은) 그냥 다 쓰면 되고 A, B 가지고 있는 원소들. 37번은 겹치는 것만 찾으면 되지. 337번은 38번은 겹치는 게 없는 것만 찾으라는 소리야. 경찰이 하고 있나? 자, 1분 그냥 하다가 남은 것도 조금 해볼게. 들어가.
풀면서 들어. 이거 다음 파트가 조금 어렵거든? 복잡하거든? 그래서 여기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너네가 자유자재로 돼야 돼. 그래서 여기 내용은 오늘 꼭 다 푸셔. 내가 수업하는 내용까지는. 자, 이제 마무리하고 좀 이따 내가 시간 줄게. 어차피 마지막 시간에 내가 시간 많이 줄 거니까. 자, 138쪽으로 좀 갈게. 자, 7번 내용. 합집합, 교집합, 성질. 자, 이게 절대 외울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실제 문제 풀 때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일단 교과서상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 자, 합집합, 교집합에 특이한 성질들이 있거든. 자, 지금부터 가볼게. 자, 근데 너네가 지금 내가 쓰자마자 뭐 느껴질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리고 지금부터 좀 문장제로 내가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뭔가 수학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사칙연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를 거야. 뭔가 문장을 이해하려고 해봐. 자, 먼저 A 합집합 공집합이야. 자, 합집합은 합하는 거야. 너네 A라는 애가 있어. 거기에 공집합을 합하면 공집합은 그냥 0의 개념이잖아. 그 뭔가 더해지는 게 없지. 그럼 A랑 공집합이랑 합하면 그냥 뭐겠어? 당연히 A만 남겠지. A만 남는 거야. 됐어? 그러면 A랑 공집합이랑 합하면 A다 이렇게 써져. 그러니까 5 더하기 0이 뭐예요? 그러면 5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 A 교집합 공집합. 이번에는 교집합이야. 자, 이것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 A라는 애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있어. 겹치는 게 있어? 없지. 겹치는 거 없잖아. 그러면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당연하지. 이 당연한 게 성질들이야. 여기서 나오는. 자, 또 당연한 거 할게. A랑 A를 합할 거야. 그럼 이거 좀 조심할게. 5 더하기 5 이런 게 아니야. A라는 집단이랑 다 모든 원소가 겹치지. 그러면 A랑 합하면 당연히 A가 될 수밖에 없겠네. 맞지? 그래서 더하기의 느낌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A야.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그거랑 또 A라는 똑같은 집합이 있는데 겹치는 거는 뭐 할 수밖에 없겠어?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맞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얘는 A야. 이거 이해만 하시면 돼. 내일 수업할 때 이거 쓴다. 이거 그 연산할 때 쓰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 자, 3번 볼게. 자, 여기부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조금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볼게. 먼저 A 합집합 A 교집합 B야. 자, 그러면 내가 A, B를 좀 그릴게 여기. 자, 이렇게. 자, 이게 색칠하면서 하는 거 되게 좋아. 나중에 내가 체크 그거 알려드릴 건데 지금 색칠하면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게 덧셈의 개념이 뭔가 더해져서 막 2배가 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집단에서 그냥 색칠돼 있는 게 뭐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봐봐. A는 이거지. A 교집합 B는 이거지. 두 개 합할 게 있나? 딱히 없지. 그럼 주황색하고 분홍 색깔 두 개 합쳤다라고 하면 그냥 요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도 내가 그냥 쓰고 설명드릴게. 자, 일단 써봐. 그 다음 내용에 대한 그림도 한번 그려보자. 자, 썼나? 자, 가볼게. A 색칠. 여기 얘기하는 거야. A 합집합 B 색칠. A랑 B 합한 거야. 이렇게 전부 다
분홍 색깔은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간에 있는 게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지. 교집합은 색칠하는 거 뭐 하는 거 찾는 거라 했어? 겹치는 거 찾는 거라 했어. 교집합은 자 교집합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주황 색깔로 색칠해 놓은 거랑 분홍 색깔로 색칠해 놓은 거 겹치는 게 여기지. 두 개 같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 맞지? 그래서 얘는 A가 되는 거야. 얘도. 자, 당연한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다. 오늘 좀 많지? 자 지금 칠판에 써놓은 내용들을 오늘 그냥 다 받아들이고 가셔야 돼. 자 특이한 연산 성질들 몇 개 또 이어서 가볼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방금 한 것처럼 당연한 얘기들 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나중에 연산할 수 있는 것들. 자, 특이한 연산 성질. 뭐 책으로는 140쪽에 있어. 자, 이거 이해를 위해서 왼쪽에 내가 그려놓은 그림들 좀 활용할게. 먼저 첫 번째,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야. 자, 쓰고 나서 요 그림 볼게. 아까 여집합 그렸던 그림. 자, 보자. A랑 A, 여기랑 A 여집합이니까 A 바깥쪽을 합한대. 그럼 뭐겠어?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이거는 전체 집합이 돼. 자, 그 다음도 쓸게. A 교집합, A 여집합. 자,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덧셈 뺄셈이지만 생각을 하면서 하는 덧셈 뺄셈. A와 A가 아닌 거에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게 있냐 이거야. 이게 A야. A가 아닌 거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공집합이네. 이렇게 가는 거야. 영찬이 됐어? 응. 자, 한 번만 보시면 이해되는 애들이니까 지금 할 때 좀 집중해서 잘 봐봐.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야. 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전체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애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지. 근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이거 있는 요 집단에서 바깥을 얘기하는 거거든. 뭐가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없는 거야. 선덕중학교라는 내가 집합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거 바깥은 선덕중학교 아닌 모든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전체는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여집합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됐지? 자, 그 다음 공집합의 여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그러면 다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거에 바깥이면 여기 다 색칠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이 돼버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만 했으면 넘어갑시다. 자, 나중에 명제에서 살짝 중요해지는 거. 자, 이거 다음 단원이 명제거든. 자, 이번에 3번은 A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이 살짝 말장난인데. 자,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는 뭐야? 그렇지, A지. A가 아닌 거에 다시 아닌 거. 그러니까 바깥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생각하면 돼. 자, A가 아닌의 아닌. 그러니까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남학생이 아닌 거에 아닌이라고 하면 남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남학생이 아닌 게 여학생인데 그거 여학생의 또 아닌 거여야 되니까 남학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이런 느낌. 됐지?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4번 A 여집합을
자, 연산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이것도 잘 봐. 왼쪽 그림 활용할게. 여집합은 나 이 그림 쓰면 되겠다. 자, A 여집합은 내가 지금 보라색 깔로 색칠해 놓은 거지.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 연산으로.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누구만 걷어내면 돼? A만 걷어내면 되지. 그 걷어내는 아까 작업을 차집합이라 했지. 그래서 전체 U라는 전체가 색칠되어 있는 거에서 A만 걷어내면 U 차집합 A를 하면 A 여집합이 되는 거야. 됐나? 자, 마지막이다. 이제 진짜 마지막. 그리고 요 밑에 블라블라 뭐 나와 있는 거 많은데 이것도 나중에 하긴 할 거야. 오늘 할 건 아니고 보충학습은.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다. A 차집합 B. 자, A 차집합 B는 하고 내가 이거 중요하다 했지? 써볼게. 아까 했던 거.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돼. 나중에 외워야 돼.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어. A 교집합 B 이렇게 바뀌는데 뒤에 있는 놈한테 여집합이 붙어야 돼. 이렇게 좀 외워줘야 돼. 알겠지? 이게 나중에 뒤에가 또 막 B의 여집합이 되면 또 여집합이 막 되게 복잡해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지금 외우자. 차집합은 내가 아까 이해는 시켜드렸으니까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 됐어? 외우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별로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나와.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써져. 자, 이게 뭔지 또 볼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는 그러니까 저 색칠된 영역이 같다는 건데. 자, 여기다가 내가 한번 써볼게. 자, 너네 A 차집합 B가 아까 저기서 본 것처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저기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A는 여기지. 거기에 A 교집합 B를 걷어내래. 빼기니까 걷어낸다 생각하면 여기 걷어내는 거지. 교집합 B니까. 그럼 이거 걷어내고 남으면 여기밖에 안 남지. A 차집합 B 맞네. 됐어? 자, 정말 마지막. A 합집합 B.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만 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 자, 이것도 간단하게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자, A 합집합 B야. 이제 다 알지 그냥. 대충 색칠할게. 여기야. A 합집합 B는. 근데 거기서 누구 걷어내래? B 걷어내라 했지. 그러면 이거 다 걷어내야 돼. 자, 이거 다 날라가. 그 남는 거 여기밖에 안 남지? 같은 거야. 됐지? 자, 이렇게 이해만 됐으면 끝. 자, 그러면 141쪽 한번 다 풀어볼 거고 너네가 자, 일단 먼저 풀어봐.
자 1분 있다가 그 다음 내용 좀 문제 풀어보자. 자 142쪽에 한 문제만 좀 풀어보고 그러고 좀 쉬자. 자 하나만 풀어볼게. 오늘 이거 끝까지는 안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만 더 하고 나머지는 또 내일 할게. 자 142쪽에 1번 문제부터 볼게. 자 새 집합 등장했어. 자 이거 다 써야 돼. A는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쓸게. A는 357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357 쓰고 끝내면 돼. 쓰고 끝내는 게 써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자 B부터 이제 우리가 써야 돼. 보통 조건 제시법이 등장하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서 써줘야 돼. B 읽어볼게. X과 X는 4랑 9 사이의 정수지. 그러면 B 안에 뭐 들어가겠어? 자 집합 기호 표시하고 4보다 큰 정수들 5, 6, 7, 8 하다가 9보다 작다 했으니까 8에서 끊어주면 되지. 자 C는 아까 해봤지? 12의 양의 약수네. 자 그냥 다 쓸게. 1, 2, 3, 4, 6, 12 이렇게 다 쓰는 거야. 자 이게 조금 머릿속으로 조금 하는 게 좀 중요해. 막 다 쓰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 자 1번 볼게. A 교집합 B 합집합 C야. 집합이 3개나 등장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별거 없어. 잘 봐. 네, 이거야. 어떤 걸 원소로 가지고 있는지만 주목하면 돼. A랑 겹치는 걸 찾아야 돼. 자 교집합 겹치는 거 지금부터 찾을 건데 A가 357 들고 있지. 근데 요거 B 합집합 C는 B랑 C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럼 너 잘 생각해봐. B랑 C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랑 357이랑 겹치는 게 누구냐 이거야. 그럼 봐봐. 너네 여기랑 여기 뭐야 이거 그냥 다 겹치네. 잠깐만. 자 잠깐만요. 그냥 하면 되겠다. 3이 여기 있지. 겹치네. 비합집합이랑 5가 여기 있지. 겹치네. 비합집합이랑 7이 여기 있지. 겹치네. 비합집합이랑 그러면 357이 보라색깔 영역이랑 다 겹치네. 그러면 357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2번 교집합은 또 쓰고 가는 게 좋을 때가 많아. 자 A 교집합 B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합집합 C야. 자 이번에는 합할 거야. 자 봐봐. A 교집합 B는 A랑 B랑 겹치는 거지. 누구 있어? 5랑 7 겹치지. 그러면 얘는 5랑 7이야. 자 근데 C랑 합하라 했어. C는 얘는 그냥 요거 전부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1, 2, 3, 4, 6, 10이랑 5, 7을 합치라는 소리야. 그러면 써볼게. 좀 귀찮지만 일단 1, 2, 3, 4 쓰고 자 크기 순서대로 쓸게. 순서는 상관없어. 사실 집합이랑 5 들어가야 되지. 7도 들어가야 되지. 6하고 12. 자 순서를 내가 깼네. 이래도 상관없으니까 일부러 깨본 거야. 자 이렇게 들어가겠네. 대신 쓸 때 조심하실 거. 중복해서 쓰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자 중복해서 쓰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미리 내가 그림 하나만 그려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 너네 집합이 4개 나오는 경우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집합이 3개가 나오거든. 그때 벤 다이어그램 미리 한번 눈에 담아놓자. A랑 B가 이쪽에 그려져. 집합이 3개면. 자 그리고 C는 이쪽에 그려지는 요 무슨 옛날에 색칠할 때 뭐 RGB 해가지고 했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은 눈에만 담아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아니야. 자, 그래서 세개 집합이 등장할 때 그림은 저렇게 그리신다는 거. 자, 좀 쉬었다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